이번 주제는 박원순 피해자 책으로 항변하다. 이걸 주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 피해자인 김잔디 씨, 이제 가명이죠. 김잔디 씨가 그 피해자가 김잔디라는 그런 가명 혹은 필명으로 책을 냈습니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책 제목도 이렇게 달았겠습니까? 피해 호소인 누가 한 말입니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성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렇게 호소하면 아무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들 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약자 편을 들어야지.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라면. 그런데 그 사람 피해 호소인이 이래네. 피해자라고 말 안 해요. 피해 호소인이 이래. 자기 스스로가 그냥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성 의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맺혔습니까? 책을 써도 이렇게 썼습니까? 거기서 이 김잔디 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어떻게 성추행을 했는지 그 과정을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2차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다시 2차 피해를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김 씨는요. 박원순 시장은 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문자를 보냈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도 손톱 사진이나 잠옷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누가 봐도 끔찍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말이죠. 그 서울시장이면 그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아닙니까? 그렇게 그 권위에 짓눌려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겁이 났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이런 일을 가지고 피해 호소인,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같은 여성끼리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라면서 나도 그래서도 안 되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무슨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보호자로서 자처하는 겁니까? 보니까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한마디로 딱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야단이에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데 여성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는 왜 그렇게 챙깁니까? 참, 예? 이 김 씨는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2020년 4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조직 내에서, 그건 적당히 잘 타협해서 마무리하라고. 그것도 서울시 그랬던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남은 피해를 받은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준 사람, 성폭행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해서 타협하라. 이랬던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게 마음에 이 사람 피해 당한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정신과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음을 그때 깨달았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신과 와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이제 세상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 절차를 밟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경찰에 고소를 했죠. 그 고소 사실이 이제 드러나니까 박 전 시장이 그날 7월 8일 날 오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7월 9일 날 출근을 안 하고 행방불명됐다가 나중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경찰이 그 수사를 계속한 게 아니라 사망했으니까 그걸로 끝내버렸죠. 흐지부지. 그 진실이 어떻게 그 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지지를 않았잖아요.
힘센 사람만 목소리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시작된 거지. 정말 그러기나 했어? 우리 박 시장님이 어떤 분인데 그랬냐 이러고 나중에 박 시장의 유족들도 말이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이를테면 진중권 씨 같은 사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런 사람이란데 또 뭐 어느 신문사 기자를 또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고소할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이에요. 아니 그 유족의 입장에서 유족이 사실 무슨 죄겠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만은 이때는요. 어쨌거나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그런 때 아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유족은 속으로 억울한 게 있더라도 참고 예? 있어야죠. 같이 등단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한 일이라고 고소하게 사자 명예훼손? 그 사자 박 시장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 명예는 중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예? 이 삶이 피폐해진 사람도 있다는 거 그걸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기가 막히는 게 박 전 시장 사모하니까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 아시잖아요. 서울특별시장, 뭐 국민장까지 안 된 건 다행이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거예요. 5일간에 걸친 장례 기간이. 거기에다가 공동장례위원장이 누구 포함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거기 공동장례위원장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안중에 없다는 거지. 박 시장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공동장례위원장 하는데 어느 기자가 이제 가서 아마 빈소에 있다가 빈소에서 조문하고 나오는 이해찬 당대표한테 예? 이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논의를 할 거냐 공식적으로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해찬 당대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 뭐 할 수 있느냐, 여기가 그런 계좌냐, 그런 말까지는 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놓고 혼자 소리인지 아닌지 말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후레자식 같은 이라고. 후레자식이라니. 누구 자식을 두고 자기가 후레자식이니 많이 합니까? 기자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예? 후레자식 같은 이라고. 그런 오만입니다. 예. 여러분.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 그거예요. 이해찬 당대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뒤에서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김건희 씨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이 조국 키우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서로 안 맞았다면서요. 문 대통령 조국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예?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당에서 말이죠. 예?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이해찬 대표 생각하는 거 보세요. 예? 후레자식이라니. 남의 자식 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묻는 거 당연하지.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 논의하실 거예요? 뭐 논의한다고 해야죠.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레자식입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2차 가해 중에 아주 잔인한 2차 가해거든요. 오죽하면 말이죠. 예? 상황이 이렇게 자꾸 2차 가해가 심해지니까 작년 1월에 시민들이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요.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참여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2차 가해를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또 특히 누구냐? 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참모들.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거기 2,700명. 예? 이 시민들이 2021년 1월 3일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1, 2, 3항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항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구호를 내걸고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신 곁에 누가 없잖아요. 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곁에 내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부당한 폭력을 겪는 사람 곁에 서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부당한 폭력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명의로 그렇게 촉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곁에, 외로운 사람들 곁에, 예? 또 소외된 사람들 곁에, 약한 사람들 곁에 있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그때 그런 선거에서 그런 구호를 내걸고 그런 공약을 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예? 지금 와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됐고, 그랬는데 그 가해자를 도와서 피해자를 지금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제발 좀 참으라 이 말이죠. 이게, 예? 집권 세력의 모습입니다. 예? 권력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예요. 약한 여성, 예? 성추행 당한 여성, 그 여성을 가해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입을 못되게 만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예? 오죽하면 이렇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창피를 무릅쓰고 책까지 냈겠습니까? 오죽 억울하면 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사람들, 예? 서울시에서 그때도 서울특별시장까지 그런 장례식까지 주도해가지고 치렀던 그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